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 6번부터 1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미리 풀어보시고 예습 철저히 하셔야 실력이 는니다. 예습 반드시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와 보고서는 A시 청년의 희망 직업 취업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용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먼저 표를 봅니다. 전공 계열별 희망 직업 취업 현황이고요. 단위 반드시 봐주세요. 명이랑 퍼센티지. 구분, 취업자 수, 희망 직업 취업률, 그리고 희망 직업에 못 들어간 비율, 그다음에 전공에 따라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고서 들어갑니다. 그냥 쭉쭉 읽으면서 찾으면 돼요. A시에 취업한 청년 2,9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3%가 희망 직업에 취업했다고 응답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입니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이런 게 있다. 이게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봅니다. 전공 계열별로 희망 직업을 선택한 동기를 살펴보자고 합니다. 동기 나와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기역은 구인 구직 추이, 니은은 전공 계열별 희망 직업 선호도 분포고, 디귿은 선택 동기가 나와 있고요. 리을은 취업 여부에 따른 항목별 직장 만족도가 나와 있습니다. 동기는 여기 있는 건데요. 그냥 제목만 보시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에 내용까지 조금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공 계열과 의학, 교육, 예체능의 경우 전공 분야라고 응답한 게 50.3, 49.9라고 합니다. 의학이 여기 있죠? 49.9, 그 다음에 이공 계열 50.3 맞고요. 인문사회 계열은 33%였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디귿은 활용을 했으니까 디귿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은 지워줍니다. 그러면 1, 3, 5번이 남고요. 자, 여기까지 끊었고 전공 계열별 희망 직업의 선호도 분포 결과 네 이거 니은 같아요. 인문사회 계열은 경영, 이공 계열은 연구직, 얘네는 보건의료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자, 인문사회 경영 맞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열 연구직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건의료 맞습니다. 니은이랑 디귿이 들어가야 되니까 리을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리을이 뭐였죠? 희망직업 취업 여부에 따른 항목별 직장 만족도고요. 항목, 업무 내용, 소득, 고용 안정, 희망직업 취업 여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만 잘 보면 되겠죠. 한편 전공 계열별로 희망직업에 취업한 청년과 희망직업 외에 살펴보면 차이가 가장 큰 계열은 이공 계열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공 계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리을은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표는 A 프로세서 성능 평가를 위한 8개 프로그램 수행 결과에 관한 자료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표 A 프로세서 성능 평가를 위한 8개 프로그램 수행 결과고요. 단위는 10억 개랑 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랑 항목이 나와 있고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8개, 항목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괄호 빵꾸 뚫려 있는 거 보니까 이거를 좀 계산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예상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공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CPI라는 녀석은 명령어를 다시 클럭 사이클 수를 명령어로 나눠 준 겁니다. 그 말은 여기 위에는 클럭 사이클 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 CPI랑 명령어 수를 곱하면 이 두 개를 곱하면 클럭 사이클 수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성능 지표는 기준 시간을 수행 시간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나눠준 게 성능 지표라는 겁니다. 1번 볼까요? 명령어 수가 많은 프로그램일수록 수행 시간이 길다라는 건데요. 자, 형광펜들 쓰면서 좀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명령어 수, 그 다음에 수행 시간, 요거 두 개를 좀 봐주면 되겠습니다. 길수록 길다라고 하니까 저는 작은 거부터 올라가면서 한번 볼게요. 221, 235, 그 다음에 벌써 발레가 나왔네요. 명령어 수, 얘가 더 많은데 수행 시간이 더 짧습니다. 1번은 틀렸고요. 다음 2번은 제가 미리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요. 양자 컴퓨팅이 CPI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인데 영상 압축이 기준 시간이 더 큽니다. 바로 밑에 발레가 있죠. 3번 수행 시간은 인공지능 바둑이 내비게이션보다 짧다. 인공지능 바둑 수행 시간 여기 빵꾸나 있고요. 일단 내비게이션 보면은 500입니다. 이제 이 친구를 구해 줄 건데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공식에 따르면 이 성능 지표라는 녀석은 이 기준 시간을 이 수행 시간 괄호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괄호를 구하려면 얘랑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공식을 다시 써볼 수가 있는데요. 비교 대상, 이거 그냥 깡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비교 대상인 이 500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1만을 20으로 나누면 500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이 계산해야 되는 숫자가 분모가 20보다 작은데 분자가 1만보다 크단 말이에요. 즉, 500보다 더 큰 수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여기 있는 20분의 1만은 500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숫자 18.7이 분모인데 20보다 작죠? 근데 분자는 1만보다 크단 말이에요. 분모는 더 작은데 분자는 더 크기 때문에 값은 더 크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즉 인공지능 바둑은 500보다 큰 녀석이 나올 겁니다. 내비게이션보다 길게 나올 거고요. 4번 기준 시간이 짧은 프로그램일수록 클럭 사이클 수가 적다. 드디어 클럭 사이클이라는 녀석이 나왔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성능 지표가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내비게이션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요.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빠를까요? 저는 5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4번은 기준 시간이 짧은 프로그램일수록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조건인데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만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5번 먼저 볼게요. 성능 지표를 어떻게 구하면 됐죠? 기준 시간을 수행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 요거를 500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숫자도 딱 금방 나눠 떨어져요. 예, 이렇게 다 해서 나눗셈 해보면요. 14.04가 나옵니다. 예,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해보면 이 녀석이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4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시간이 짧을수록 클럭 사이클 수가 적다라고 돼 있는데 요 녀석 이 기준 시간이 기준입니다. 클럭 사이클 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이 두 녀석을 곱한 값이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작은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두 개를 곱하면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250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 큰 거는 여기 있죠. 근데 얘네 두 개를 곱하면요. 1250보다 작습니다. CPI를 크게 3으로 친다 하더라도 꼴랑 600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50보다 작기 때문에 4번도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인데요. 8번은 기울기라는 개념이 쓰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NCS에서도 빈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점 나와 있고 X축, Y축 나와 있고 하면은 '아 기울기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잘 보세요. 2019년 갑국의 A에서 J 지역별 산불 피해 현황에 관한 자료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표 보면은 산불 발생 건수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그림 1, 2, 3이 나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X축이 모두 산불 발생 건수라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Y축이 피해 액이 나와 있고요. 여긴 피해 제적이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피해 면적이 아니고 발생 건당 피해 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게 건당 면적 이렇게 해서 분수 형태가 미리 나와 있는 거죠. 자, 보기 볼게요. 산불 발생 건당 피해 면적은 방금 본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높이만 보면 되는 거죠. Y축만 봐주면 되는 거예요. J 지역이 가장 크다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얘는 뭐예요? 건수를 기준으로 찾아보면 됩니다. 건수가 한 100이랑 200 사이에 있는 값인데 찾아보면은 얘는 너무 200에 붙어 있고 얘 J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거고요. 기억 안 들어간 거를 지워주고 순차적으로 그냥 살펴보도록 하죠. 니은 산불 발생 건당 피해 제적이니까 그림 2번을 봐주면 되겠고요. B 지역이 가장 크고 E 지역이 가장 작다고 돼 있는데요. 자, 발생 건당 피해 제적이죠. 즉 X분의 Y를 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만 따져주면 되거든요. 자,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수학 개념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두 점이 있습니다. 얘네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요. 즉,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x 이렇게 빼주고요. 5-2죠. 그 다음에 y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요 분모 분자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3분의 2, 즉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2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위를 보면 이 점을 x, y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아시다시피 0,0이죠.
이 두 점을 통과하는 기울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x에서 0 빼주고 y에서 0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x분의 y랑 결국에 똑같은 값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x분의 y는 뭐다? 원점에서 그 점을 이어줬을 때의 이 기울기 값이라는 겁니다. 즉 가파를수록 크다는 거죠. 완만할수록 작다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 지우고 이제 기울기 가지고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큰 놈이랑 가장 작은 놈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작은 애는 500에 딱 붙어있는 이 G가 되겠죠. 예, G가 되는 거고요. 가장 큰 놈은 아까 구한 것처럼 예, J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틀렸기 때문에 예, 니은은 나가리. 자, 디귿봅니다. 건당 P의 액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림 1번으로 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현장에서 이 점을 이렇게 이쁘게 못 그리면 어떡하냐, 이 직선을 이쁘게 못 그리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냥 펜을 대던가 그리지 말고 펜 눕혀서 대든가 지우개를 대든가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마저 좀 그려보면요. 예, 여기서 시작해서 얘가 기울기가 제일 크죠. 300 언저리에 붙어있는 놈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 딱 300에 붙어있는 요 녀석이 F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D가 277이잖아요. X축이. 예, 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애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녀석이랑 그냥 육안으로 보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지우개나 펜 딱 대보면은 이 밑에 있는 이 녀석이 더 완만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얘가 더 완만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이랑 600 사이에 있는 애를 찾으면 되는데 얘가 되겠네요. 570 정도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B가 가장 작다. 예, 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랑 디귿 2번이 되겠고요. 리을 산불피의 면적은 H 지역이 가장 크고 이 지역이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얘는 Y축 높이값 구한 거고요. 얘네 둘은 뭐였어요? 기울기였죠. 근데 이 녀석은 뭐예요? 산불피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 이 녀석을 지금 구하고 싶거든요. 이 y축에다가 건수 곱해주면 되죠. 즉 건수는 x축이고 얘 자체는 y축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면적이라는 놈을 구하고 싶으면 x 곱하기 y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돼요. 뭐예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넓이가 큽니다. 예, 그래서 요 점이 뭐냐는 건데요. 500보다 조금 큰 친구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A가 되는 거고요. 예, 이거 틀렸고 이 지역이 가장 작다. 예, 얘가 제일 작을 건데 얘는 뭐였죠? 200 딱 붙어있는 애 누구예요? 얘는 맞네요. 이 지역.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가 A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정답은 2번으로 굳혀지는 겁니다. 얘는 뭐였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배울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보통 NCS에서 출제가 되면은 뭐 기울기 하나 가지고만 풀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기별로 높이, 기울기, 가로 곱하기 세로까지 다 따져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복습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9번입니다. 앞에서 에너지를 많이 썼더니 좀 피로하네요. 예,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2020년 갑구 A에서 E 지역 월별 최대 순간 풍속과 타워 크레인 작업 유형별 제한 기준 순간 풍속에 관한 자료다. 가다를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거를 찾으라고 합니다. 순간 풍속에 대한 표가 나와 있고요. 월과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표 2는요. 작업 제한 기준 순간 풍속이 나와 있고요. 타워 크레인 작업 유형 설치랑 운전 기준 순간 풍속이 15랑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 제한 기준 이상인 경우는 제한 조치가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15여도 설치 제한 조치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보를 봅시다. B 지역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제한 조치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월은 3개다. 그러니까 15 미만인 게 3개라는 거거든요. 이거 두 개는 일단 15 미만이고 나머지는 다 15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가는요 15보다 작아야 합니다. 15 미만이에요. 그 다음에 매월 C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은 A보다 높고 D보다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월 한번 볼게요. A가 21.5고요. D가 이겁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게 낮값이라는 거죠. 나가 가보다 큰 거는 확실합니다.
나가 가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 없애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달을 볼 겁니다. 이 지역에서 설치 작업 제한 조치는 매월 시행이 되었다. 그리고 운전 작업 제한 조치는 2개월을 제외한 모든 월에 시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설치 제한은 매월이니까요. 이 단은 15 이상이라는 거는 확정입니다. 그러면 얘는 보나마나 20보다 작을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조건에 분명히 걸릴 거란 얘기예요. 왜요? 안 그러면은 나랑 달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의 범위가 이미 20부터 한 30까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다의 범위가 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면 15 이상이기만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거 일일이 다 찾아보면 나와요. 운전 제한 조치 걸리는 거 언제예요? 앞자리만 찾으면 되죠. 예, 19.2. 앞자리가 1이면 되니까. 나머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도 20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무조건 20보다 작을 거다. 이 조건에 걸릴 거다. 다가. 라는 거는 이제 좀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되고요. 이 가나다 예, 구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요거 별표 하나 칠게요. 8번도 사실 별표 쳤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딱 봐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하지만 쫄 필요 없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는 5개국의 발전 원별, 발전량과 비중에 관한 자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단위랑 퍼센트 나와 있고요. 자, 국가 나와 있고 연도 나와 있고 발전원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화력에 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마지막에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요 에너지 네 가지로만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게 발전량이고 밑에 괄호 쳐진 게 비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1번이랑 2번은 계산형 진술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얘네를 늦게 풀어주는 게 좋고요. 요거 나머지 3마리는 해석형 진술입니다. 즉 표만 보고 간단하게 비교만 하면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3, 4, 5번을 먼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3번 먼저 볼게요. 2010년 석탄 발전량은 미국이 일본의 6배 이상이다. 자, 찾아보면은 어디 있나요? 자, 미국 2010년 석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본 2010년 석탄 여기다 6 곱하면 1800인데 미국이 1994니까 6배 이상이다. 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X 쳐주고 그다음 4번 2010년 대비해서 15년 전체 발전량이 증가한 국가는 독일뿐이다. 전체만 보면 되겠죠. 독일은 증가했고요. 나머지는 예, 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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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습니다. 네, 독일뿐이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5번 15년 각 국가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과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증가, 비중도 증가, 여기도 증가, 이거 모르네. 그죠? 일단은 판별 보류하고요. 자, 프랑스 봅니다. 증가했고, 비중도 증가, 얘도 증가했고, 예, 비중 보류, 증가했고, 증가했습니다. 즉 괄호에 있는 거를 먼저 찾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구하고 싶다고 이거 나눗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래요? 전체가 이미 100이라는 게 주어졌고요. 나머지 애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퍼센트지 덧셈 뺄셈만 해주면 되거든요. 얘는 7.7이 나오고요. 얘는 23.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큰 거 맞는데 얘보다 더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한 이 정도만 지우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분모와 분자를 비교를 해주는 건데요. 자, 분모 보면은 줄었죠, 지금. 4378에서 4317로 분모가 줄었습니다. 근데 분자는 여기서 333으로 증가가 했단 말이죠. 분모는 줄고 분자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값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이제 10분의 9였다고 합시다. 근데 분모가 줄었어요. 1 줄이고 분자는 1 증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값이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면 당연히 커지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예, 분자 증가했는데 예, 분모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있던 이 비율보다 커지는 거죠. 이 분수의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가 좀 수월해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증가한 거 맞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번 2015년 프랑스의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75% 이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예, 또 여기를 찾아보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 비율 숫자들이 나머지가 다 작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 주면 되겠습니다. 덧셈 뺄셈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아주 간단하게 얘가 77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중은 이하다 아니고요. 이상이다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풀어보면요. 얘도 중요한데 영국의 전체 발전량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은 10년 대비 15년에 15%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5번의 영역이랑 똑같긴 하죠. 23.8%라고 덧셈 뺄셈 해가지고 구할 수 있었긴 한데요. 원래 이 6.2%에다가 15%포인트라는 게 그냥 이렇게 더해준다는 거거든요. 퍼센트를. 예, 그러면은 21.2%잖아요. 얘보다 크니까 15%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예, 맞는 얘기긴 한데, 만약 여기 있는 이 값들이 안 주어졌을 경우, 즉 덧셈 뺄셈을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퍼센티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이 신재생 에너지만큼 나눠주고 100을 곱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림산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전히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전체가 339.1이었잖아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340으로 바꿔버릴게요. 그 이 상태에서 얘 10%면 얼마예요? 34입니다. 20%면 여기에 2를 곱한 68이 되는 거죠. 1%면 3.4가 되는 거고요. 0.2%면 얼마예요? 0.68이 되는 겁니다. 뭐 사실 여기까지 해줄 필요도 없고요. 1%까지 더해주면 71.4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21%는 71.4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은 80.9입니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예, 15%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다. 예, 이 말이 맞는 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퍼센테이지 구할 때는요. 1%, 10% 이런 식으로 단위를 먼저 만들어주고 곱셈하고 덧셈하고 하는 방식으로 답을 찾아 나가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중요한 개념들도 많이 나오고 사실상 자료 해석 첫 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연 설명들을 많이 하느라고 예,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영상은 지금 나온 개념들을 위주로 또 풀 거기 때문에 점점 빨라질 거로 생각이 들고요. 막상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제가 사칙연산 안에서 웬만한 거 다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스킬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방식만 여러분들이 체화를 하시면 지금보다 속도도 빨라지고 정답률도 많이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자세한 문항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